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국가를 대신하여 처단하는 존재다. 내가 지은 업보는 돌아오겠지. 그럼 어떻게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 사무소에는 마음의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건 앞에 앉아있는 얼핏 보기엔 온화해 보이는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 딸 가족을 몰살한 악마놈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려 주시오. 그의 동궁에서 까맣게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 그게 바로 증거였다. 무토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뢰인은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왔어. 미호,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빠는 미호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3년 전 의뢰인은 사랑하던 아내를 떠나보냈고 아니 아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죽어도 여한은 없지. 히로코 씨는 그 아내와 함께 기른 하나뿐인 딸이었다. 딸 부부와 손녀 미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미호,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다. 고마워, 할아버지. 딸의 행복한 모습과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런데 2년 전 할아버지 왔다, 미호. 선물 사왔는데. 의뢰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평소라면 웃는 얼굴로 달려나오는 딸과 손녀인데 뭐지? 이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나? 불은 켜져 있다. 하지만 마치 공기가 얼어붙은 것만 같은 고요함. 그리고 거실 문을 연 순간 이게 뭐야? 상상도 하기 힘든 불행이 의뢰인을 덮친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렇고 미호. 의뢰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고 미호, 이게 무슨 일이니?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너무나도 낯선 모습의 사랑하는 딸과 손녀였다. 의뢰인이 점심에 집을 나설 때는 둘 다 멀쩡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가 좋은 걸 사올게. 기대하고 있거라. 아빠, 애 버릇 나빠진다니까. 아니길 바라며 두 사람을 끌어안은 의뢰인의 품에서 느껴진 건 이렇고 미호, 이건 아니야. 이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몸에 상처가 가득했다.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사위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한눈에 보기에 사위도 무참하게 고통을 느끼며 살해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시 짐작가시는 바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누구한테 원한을 살 만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 그 후 의뢰인은 세 사람의 장례를 치렀다. 왜? 대체 왜? 교코, 애들이 당신 있는 곳으로 가. 잘해주구려. 먼저 떠난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가하던 자네를 불러내서 미안하네. 괜찮네. 친구가 큰일을 당했잖아.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는 전직 탐정 등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조차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건이다. 누구야? 대체 누가 안 짓이냐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토,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네.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 전직 탐정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 친구가 말한 장소에 가보니 사연이 많아 보이는 젊은이가 있었다. 이 친구는 누구지? 뒷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보상이야. 당신이 그 사건 피해자 유족이군. 많이 힘드셨겠어. 이 사람도 모른다고 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간 인간을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자네는 우리 애들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나? 물론 살짝 조사는 했지. 그러자 그 정보상은 태연하게 그렇게 대답했다. 이번 건을 주도한 건 일본을 우습게 보는 중국인이다. 조문에기는 둘, 리더인 초와 한패인 오. 이놈들이 우리 애들을...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초무리는 일본에 유학을 왔지만 공부는 뒷전. 자, 마셔. 일본이 최고야. 이런 거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말았다. 놈들은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행실이 좋지 않아 부모가 유학을 보냈다.
망했다. 돈 있는 거 다 썼네. 이거 부모님이 알면 눈물 쏙 빠지게 혼나겠지. 그러나 방탕한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던 놈들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전부 써버렸다. 학비를 못 내면 퇴학, 그게 들키면 자국으로 소환된다. 일본에서 더 놀고 싶은데 일본인 놈들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이상 훔치자. 이렇게 놈들은 아니란 생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했다. 어차피 털 거라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 좋다. 저지 좋아 보이는데? 그러네. 이 시간이면 여자랑 애밖에 없겠지. 그렇게 놈들 눈에 들어온 게 의뢰인 딸의 집이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자 놈들은 공격을 개시했다. 뭐야? 당신들 누구?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야, 통장 찾으러 간다. 그리고 당시 집에 있었던 따님과 손녀를 제압하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빼앗았다. 그리고 사라지면 좋았을 텐데 놈들은 잔혹한 짓을 했다. 야, 이 집에 현금도 있지? 거짓말하지 말고 애도 죽인다. 부인의 몸을 칼로 찌르며 고문한 것이다. 결국 모녀를 죽인 놈들은 집에 돌아온 남편도 마구 때렸다. 집에 잘도 돌아왔네. 이 멍청한 자식. 미들킹!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말 그대로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격노했다. 내 가족을 악마 같은 놈들이 가만한다. 무토. 고통스럽게 죽어간 가족을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경찰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사이 까딱하면 놈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쓰레기라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의뢰인은 날 방문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의뢰인은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몇 번이고 머리를 깊게 숙였다. 딸 부부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 모아놓은 전 재산입니다. 무토씨. 부디 우리 애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그의 목소리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의뢰인의 얼굴에 떠오른 건 원기의 형상 그 자체. 그 애들은 내 보물이었어.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거야?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건 놈들이라고. 그건 외동딸을, 손녀를, 가족 모두를 빼앗긴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다. 이런 절실한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당신 가슴에 있는 분노와 슬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딸 부부랑 손녀와 같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떨리는 손에 뿌리치는 자는 고문 소믈리의 실격이다. 서사로운 욕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죽이다니. 그렇다면 이 이주인이 철저하게 족쳐서 뼈만 남을 때까지 벗겨내주지. 니놈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의 악함과 진정한 고문이 뭔지 가르쳐주지. 우리는 의뢰인이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놈들의 아지트를 찾아갔다. 왜 이런 낡아빠진 건물에 있는 걸까요? 아파트는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지. 중국으로 튀기 전에 지내는 은신처일 거다. 악마 같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내는 장소로 제격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나는 몇 걸음 못 가 발걸음을 멈췄다. 은신술은 나한테 안 통한다. 나오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복도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내어 말했다. 그 소리에 나타난 건 중국 전통 복장을 한 쌍둥이 형제였다. 인기척은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의 은신술을 알아채다니. 나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 살기에다가 손에 쥔 흉기. 제정신인 놈들은 아니군. 그러나 놈들은 다른 쓰레기처럼 눈이 흐리멍텅하진 않았다. 여기 가게 같은 건 없다. 빨리 물러가라. 썩어빠진 악당으로는 안 보여. 초일당 놈들과는 무관한 건가.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루카가 놈들을 도발했다. 여기 초랑 오라는 나쁜 놈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도 그놈들과 한패지? 아, 이런. 루카와. 뭐라고? 이 자식이. 아무래도 루카와는 쌍둥이가 초일당과 한패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놈들은 그 발언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한 적도 인간의 도리를 잊은 적도 없다. 따라서 쓰레기와 우위를 맞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을 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겠군. 루카와, 내가 상대하지. 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리를 좁혀온 하얀 옷이 내게 무기를 장착한 주먹을 내지른다. 워낙 머리라니 보기 드문 무기를 쓰는.
주먹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칼날이 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는 건 조금 위험하겠어. 큰 동작으로 피하면서 약간의 틈이 생긴다. 그것을 노렸다는데 빨간 옷이 번개처럼 무기를 휘두른다. 그리고 그놈의 공격을 겨우 피했다 싶으면 빠른 속도의 원앙머리. 놓칠 소리야! 꽤 재빠르군. 하지만 우리의 연계 공격을 피할 수는 없지. 극한이라고 해도 될 만한 콤비네이션. 이것이 놈들의 솜씨인가? 그러나 여기서 정의에서도 루카가 끼어들고 말았다. 2대1은 역시 비겁하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아, 이런 루카. 그러나 이걸로 쌍둥이는 갈라졌다. 쌍둥이가 루카군에게 당하는 것을 본 다른 한 명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공격해온다. 잉하오와 날 떨어뜨린 정도로 안심하는 건 아직 이르지. 글쎄, 그건 모르는 거지. 나는 놈이 휘두르는 쇠몽둥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해머 등 무거운 무기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면 틈이 생긴다. 이 이주인에게 정면 공격 같은 건 안 통해. 이 움직임은 중국무스. 날려주지, 무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밀리 단위의 틈으로 빠져나가면 고수의 틈도 파고들 수 있다. 저쪽을 보니 루카와는 잉하오라는 놈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당하고 있었다. 이 사람 강합니다, 선생님. 아파요. 확실히 미숙하군. 허나 마음만은 맑아. 그래도 루카와는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거기서 내가 끼어든다. 여기까지 하지. 우린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 뭐라고? 쌍둥이를 멈추게 하려면 지금이 적기일 터. 우린 초일당을 끝장내기 위해 왔다. 너희들도 아마 같은 목적으로 오지 않았나? 이 남자들의 눈은 악인의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는 자의 눈이다. 그 얘기를 들은 쌍둥이가 무기를 내린다. 목적이 같다고 했지. 이놈들은 누구 지시로 움직이는 거지? 피해자 유족이다. 그쪽도 놈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알고 있겠지.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잉우는 자신들의 사연들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국의 권력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초일당을 제거하러 왔다고 한다. 놈들은 이름 있는 집안의 이름을 더럽혔어. 끝가닥에 숙청을 당하게 되었지.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복수를 원한다면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잉우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중국어로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놈들을 넘겨주도록 하지. 하나,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놈들을 잡는 건 우리에게 맡겨라. 좋다. 놈들은 요즘 보기 드문 의로운 자들인 듯했다. 이렇게 우린 다시 초일당 아지트를 공격하러 갔다. 니놈들의 죗값을 치를 차례다. 큰일이다. 놈들이 고형제야. 뭐? 그 저승사자 고형제? 명문가의 이름을 더럽힌 자 살아갈 자격은 없다. 저 하얀 옷, 발차기 속도도 상당하고. 예상대로 놈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때려 눕혔다. 죄 없는 자를 잔인하게 죽이다니 악마가 따랐군. 의식을 잃다니 잘 됐군. 이제 피해자 유족 대리인이 니놈들을 벌할 것이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만 뭐 사람만 있으면 됐어. 이렇게 초일당을 우리에게 남기고 그들은 떠났다. 아까 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런 직업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 법. 놈들을 제대로 끝장내줘. 제법 흥미로운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두 놈을 고문실로 옮긴다. 일어나, 버러지 같은 놈들아. 뜨끈뜨끈한 기름입니다. 어째서 쓰레기의 비명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걸까? 너희들 저승사자랑 같이 있었어. 나한테 손대면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그럼 중국에서 암살자가 벌떼같이 몰려올 거다. 그 아빠는 니놈들을 버렸다. 아까 그 암살자가 그 증거지. 남의 가족을 죽여놓고 자기 부모한테 기대려 하다니 쓰레기짓도 정도가 있지. 그래도 반성의 한마디를 들어보는 게 나의 방침. 니놈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죄 없는 가족을 끔찍하게 죽였지.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생각으로 재미삼아 고문까지 한 거지? 자, 이 벌레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나 놈들의 대답은 사죄하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선택받은 중국의 명문가 사람이야. 이 나라 놈들은 전부 우리들 하인이라고. 그 여자 마지막까지 자기 딸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하더건. 절대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대답. 그 집안에서 버려졌다고 말했을 텐데 니놈들 같은 말정은 오랜만에 보는군. 루카, 그거 준비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들은 살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고문이 어떤 건지
그 몸뚱아리로 알게 해주지. 그리고 벽 안쪽에서 두 놈들을 둘러싸듯이 기계가 나타났다. 이게 뭐야? 모르나? 세차 기계다. 그렇긴 한데 아주 잘 죽을 수 있는 지옥의 기계 세차입니다. 기계 두 대가 놈들을 감싼 순간 듣기 싫은 비명이 사방에 메아리쳤다. 왜냐하면 저건 세차 기계를 본떠서 내가 개발한 전자동 쇄적기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기계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쉬운 전 단계에서는 에러가 많았었지. 이 기계 물 조절하느라 고생 좀 했지. 이건 능지처참 수준이 아니라 이 쇄적기 전체에서 강한 산을 방출한다. 그렇게 물러진 피부 조직을 단단한 브러쉬가 전방위로 긁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당하게 되면 죄인은 깔끔하게 백골화된다. 1mm 단위로 긁어내니까 천천히 죽을 수 있지. 극한의 능지처참형이네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이다. 이 쇄적기가 주는 고통과 몸이 사라져간다는 공포는 정신이 나갈 정도다. 살려줘! 몸이 녹는다 없어진다! 자백할게. 경찰에 자백한다고! 근성 없는 도련님들의 항복은 빨랐다. 나도 괴물은 아니다. 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루카와 일단 정지. 네! 너희들 자국에 있는 가족들이 자랑스럽나? 네. 보고 싶나?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가족은 빼앗은 주제에 입만 살았구나. 이 자식 쉽게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링걸 놔주면서 3일간 긁어내주지. 내가 단언한 대로 놈들은 3일하고도 8시간 후에 모든 사례를 잃고 죽었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끝났다. 갑자기 억울하게 가족을 잃는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그 괴로움도 마음을 태울 정도의 살이도 나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 혼자 남겨졌다 하더라도 살아가야만 한다.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